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6년 1월 9일이고요. 일주일마다 이제 액티브 ETF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이제 연초가 됐고 연초에 이제 1월 2일 기준으로 1월 9일까지의 변화를 한번 보는 건데 어떤 쪽으로 좀 비중을 바꿨는지. 그냥 전반적으로는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크게 따라가면서 대응을 했다기보다는 좀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는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요 이제 엑셀 데이터랑 이런 것들은 다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고, 라떼 이상 회원이 되더라도 이제 텔레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주소도 거기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반도체부터 보죠. 반도체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위주로 갔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흘러가기에는 이 캐펙스 투자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뭔가 나오는 그림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소재 쪽에서도 뭔가 판가가 인상되는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유니콘 여기서도 크게 변화는 없었고, 이거 테크닉스 조금 비중 늘린 거, DI 조금 비중 늘린 건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전히 둘 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런 쪽으로 이제 두 개의 반도체 전문이니까 거의 한 45%에 해당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 실제 여기 이제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을 대략 두 개 합치면은 제 기억으로 한 35%에서 한 3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다 오버웨이트 해놨죠. 3등으로 이제 삼성전기, 최근에 이제 좀 신고가가 다시 또 밀렸는데 삼성전기가 있고, 전공정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비전, 해성 DS 이런 기판이랑 이제 본딩하는 회사들 뭐 이런 거 좀 끼워놨네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스페타시스 비중을 좀 높였으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대만에서 보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CCL이나 또는 이런 PCB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한 이 정도 변화? 이스페타시스를 거의 더블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좀 괜찮아질 건가? 그다음에 유진테크 정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비슷한 개념인데 최근에 이제 오늘은 티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제가 보는 거는 피크 찍고 내려올 것 같은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과열권이라서 현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소부장을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HBM이 다음 세대로 투자될 때 계속 이제 HBM4를 이제 삼성에서 이제 한다고 하면 이 HBM4에 들어가는 어떤 장비주들, 그리고 그게 다음 세대에 또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장비주들,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유진테크가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시장에서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우리 1K 글로벌 수급 상위는 요거는 퀀트 기준으로 뽑는 건데 ST팜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구나. 요 정도로 좀 해석할 수가 있고, 비중을. 그리고 내려가서 보니까 대웅제약 비중이 좀 올라갔구나. 현대마린엔진, 조선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구나. 그리고 뭐 효성도 있고, 특이하게 뭐 음식료도 좀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크게 뭐 바뀌는 건 없는데 내림차순에서 볼까요? 보면은 뭐 자동차 좀 비중 높였고, 조선 높였고, 크게 뭐 코엑트는 많이 바뀐 건 안 보이고, 타임폴리오가 이제 전통적으로 좀 매매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키움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뭐 증권주 쪽으로 좀 플레이했구나. 이 정도로 좀 보입니다. 이게 뭐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여기도 크게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그 타임폴리오 K 신재생 액티브는 이제 BHI가 전 좀 눈에 보이는데, BHI도 최근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HRSG 관련 수출 데이터가 나쁘진 않더라. 그래서 그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4분기 실적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이제 이 원전 쪽으로 좀 더 붙어주면은 뭐 BHI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뭐 이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타임폴리오 K 신재생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으로 좀 비중을 늘렸구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크게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변화되는 건 안 보이고,
여기서도 이제 K 이노베이션 액티브는 뭐 우주,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3 개를 전문으로 하더라고요. 예 여기 이제 비중 늘린 거는 우주 쪽으로 좀 그래도 계속 비중을 늘리고 있다. 세아베스를 지주, 이너스페이스. 예 나머지는 그냥 들고서 좀 비중 유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소비 관련해서는 삼양식품 요런 쪽으로 좀 최근에 더 증설하고 4 분기 실적만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4 분기 실적이 또 컨센 미스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출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4 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컨센 하회한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누군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게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봤다가 사야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변동성 모멘텀에서는 소비재를 지금 탑픽으로 또는 비중을 가지고 가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라면 쪽은 잘 아직은 좀 더 저는 '지켜보자.' 뭐 이런 입장이고 여기서 내려가서 보니까 오늘 파마리서치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게 되면 "4 분기 실적이 괜찮다." 이게 실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분기 단위로 1 분기, 2 분기까지는 YY로 그로스가 커지는데 YY로 이제 그로스가 둔화되는 게 3 분기가 이제 YY로 좀 둔화돼요. 그다음에 이제 4 분기가 제가 볼 때는 YY로 3 분기랑 4 분기가 좀 비슷한 수준 아니면 쪼끔 이제 지역 수출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빠지긴 하는데 3 분기 대비 4 분기 판가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영향을 봤을 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게다가 1 분기 때 어 그 유럽 쪽으로 좀 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수출이 다시 올라올 거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으니까 소비재 쪽에서는 저는 '파마 리서치 정도는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엑트 AI 인프라에서는 이제 큰 변화는 없고 HPSP를 좀 플레이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보면 반도체 소부장은 같이 뭔가 사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잔뜩 들고 있고 소부장들은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액티브,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는 방산을 늘렸어요, 방산. 방산이랑 자동차. 그러니까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 참 잘해요, 제가 봐도. 보면 최근에 이제 시장에 주력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일 주일 동안 우주, 로봇, 방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매매 회전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실속 있는 것들만 잡아가는데 반도체 보면은 한 40% 잡아 놓고 나머지 비중으로 시장에서 지금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방산, 우주 로봇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우주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이제 방산이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로봇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자동차 현대차도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아마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는 성과가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긴 조선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 시스템 좀 비중 늘렸구나.' 뭐 요 정도로 좀 보이고요. 타이거 코리아 테크 액티브 요거 좀 보시죠. 여기 이분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성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편입한 게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바꾸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이오 테크닉스 쪼끔 늘렸고 쪼금씩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기판 주식들이 이 가격 전가가 되겠냐. 왜냐하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마진이. 근데 이제 뭐 또 시장에서는 뭐 '코리아 서키트 정도는 그래도 판가 전가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를 좀 기판 쪽에서는 좀 선호하는 모습이 특이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 이제 또 뒤에도 3개 더 볼 텐데 그 시트 3개 더 볼 텐데 지금까지 봤을 때 제가 좀 눈에 좀 들어오는 것들은 코리아 서키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타임폴리오에서 많이 거래했었던 그 반도체 파킹해 놓고 그다음에 로봇, 우주, 방산 이런 쪽으로 지금 거래가 많이 포지션 해 놨다. 그 로봇은 특히 또 자동차랑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포지셔닝 해 놨고 소부장들은 다 생각이 다 다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큰 폭의 변화는 눈에 좀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코액트 수출 보죠. 여기가 지금 여기도 우리가 좀 전에 타임폴리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어디가 이제 많이 거래가 됐느냐를 봤을 때 반도체는 박아 두고, 그러니까 그게 이번 주 정답이었잖아요. 반도체 박아 두고 로봇, 자동차, 우주 이런 것들로 이제 거래를 좀 더 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방산이 좋았었잖아요. 어제 오늘 방산이 또 움직였는데 코엑트 수출 핵심이 참 플레이를 잘하는 게, 여기도 이제 내림차순으로 보게 되면 조선, 그다음에 방산, 그리고 저기도 조선이죠. 그리고 여기도 방산, 원전, 그리고 조선, 반도체는 더 비중 늘렸고. 그래서 여기 이제 포지셔닝을 보게 되면 코엑트 수출 핵심도 성과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관심 있는 것들을 잘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비중을 늘리느냐. 그러니까 뭔가 개별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코엑트 수출 핵심이랑 타임폴리오가 지금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어 보게 되면 우주, 방산, 로봇이잖아요. 자동차용 로봇. 이것도 로봇이고, 이건 반도체고. 그래서 반도체 기둥 세우고, 저는 이제 로봇 우주 자동차 겸 자동차 겸 로봇에다가 우주랑 방산 요렇게 지금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타임폴리오랑 코엑트 수출 핵심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하는 거니까,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 액티브는 배당 위주로 자꾸 플레이해야 되니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코엑트 수출이나 그다음에 코스피 액티브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밸류업을 보죠. 여기 이제 컬처도 볼까요? 컬처는 내림 차순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핑크퐁을 사는 기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재 쪽에서는 이 삼양식품에 대한 그 회복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정말 돌아서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임폴리오 K컬처뿐만 아니고 여기서 비타 MG 소비 액티브도 삼양식품을 공통적으로 늘렸으니까 좀 삼양식품이 공통적으로 좀 늘릴 만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정도는 좀 체크해 볼 만하고, 전반적으로 거래가 이제 로봇 자동차, 그리고 우주, 그다음에 반도체, 방산 요런 쪽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로봇 쪽에서 좀 보죠. 로봇 쪽에서 코덱스 로봇 액티브가 로봇을 잘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3 현을 늘렸어요, 자동차 겸 해서. 여기 또 자동차 겸 해서 늘리잖아요. 자동차 현대차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이런 쪽으로 지금 로봇도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예전 이제 로봇보다는 자동차 현대차에 노출되어 있는 관련 있는 로봇주들로 좀 많이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밸류업 보죠. 타임폴리오 코리아 밸류업은 이거 매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전자닉스를 더 늘렸어요. 일 주일 동안 전자닉스가 셌으니까. 그리고 내림 차순으로 해서 보면 여기도 이제 현대차와 관련된 여기도 거래하는 것도 보면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우주, 로봇, 그리고 뭐 바이오 좀 있고 전력 있고, 이것도 뭐 우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많이 거래한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까지 반도체. 그러니까 이번 반도체를 기둥으로 삼고 대부분 지금 기관들 중에서 잘한다는 기관들이 반도체를 기둥으로 삼고, 그다음에 자동차 및 로봇, 그리고 방산, 우주 이렇게 이제 많이 플레이하더라. 그리고 여기도 크게 변화가 없고, 여기 트러스톤도 매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현대차나 이런 쪽으로, 글로비스나 이런 자동차 쪽으로 좀 플레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바이오는 일 주일 동안 바이오가 그렇게 또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는데 어느 쪽으로 좀 비중을 늘렸나를 봤더니 특이하게 타임폴리오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셀트리온에 대한 비중을 늘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셀트리온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알지노믹스라고 하는 새로 상장된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한 비중을 코액트에서 좀 의미 있게 비중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라이즈도 알지노믹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우리가 뽑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알지노믹스랑 그리고 타임폴리오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바이오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제 뭐 아이디어를 하나씩 얻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 시장에 대해서 플레이 스타일들이, 일단 코액트 잘한다고 하는 코액트랑 그리고 타임폴리오를 보게 되면 반도체를 기둥으로 세우고 반도체를 좀 더 늘리든지, 그리고 거래가 많이 일어난 곳들은 방산, 그러니까 우주, 방산, 그리고 우주 및 방산이고, 그다음에 로봇 및 자동차, 뭐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죠. 예, 고렇게 이쪽으로 많이 하는데, 로봇 및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 옛날처럼 뭐 로보티즈나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현대차와 관련된 로봇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요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